안녕하세요. 얼라이브 진행을 맡은 이승은입니다. 개강을 맞아 새로운 방송을 기획하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색다른 마음이네요. 저는 이번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비롯하여 일상 속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실제 UN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95%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해요. 이처럼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선 깨어있는 의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화에 걸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부터 식습관과 보다 더 깊은 사유를 돕는 다양한 매체들까지 여러분에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제로웨이스트와 채식입니다. 국제 비영리기구인 세계자연기금에서는 몇몇 대학생들과 함께 제주 바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고 해요. 제주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참고래의 부검을 해봤는데 소화기관에 53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과로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게만 피해가 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분리수거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소비자들인데 반해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률이 21%라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제로웨이스트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로웨이스트는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빨대와 영수증, 그리고 포장 용기를 자연스럽게 받고 있지는 않았나요? 일회용품을 자연스럽게 받는 만큼 우리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요. 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는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라는 선택지를 만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일회용품 수저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함께 동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배우 류준열이 동참해 화제가 됐었던 용기내 캠페인, 알고 계시나요? 이 캠페인은 일회용 포장 용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마트를 가면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을 이용한 포장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1 행사라며 포장지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과도한 플라스틱 및 포장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29일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의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당초 7월 1일자로 실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묶음 할인 상품 판매 금지로 오인되면서 2021년 1월 그 시행이 미뤄지게 되었죠. 그린피스 캠페인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면 마트에서는 플라스틱 없이 물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겨냥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지를 줄이고 소비자가 직접 용기를 들고 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용기내 캠페인. 우리들도 용기 내어 지속적으로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죠? 용기내 캠페인뿐 아니라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산하지 않는 것뿐이고 생산하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실제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50% 감축 선언을 했는데요. 다른 마트들도 점차 변하여 우리의 용기가 보편적 행동으로 정착되기를, 환경과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일회용품 사용 지향과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리필 스테이션 방문하기입니다. 필 스테이션은 용기를 직접 들고 가 필요한 만큼 내용물을 구매하는 상점입니다.
대부분의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유리 용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자 시작된 방법이라고 해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리필 스테이션 상점들. 실제 저희는 강남대로점 더바디샵도 다녀와 봤어요. 현재 더바디샵, 이니스프리 등 유명 화장품 업체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리필 스테이션은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뿐 아니라 향수나 세제, 식재료까지도 판매한다고 해요. 어떤 리필 스테이션 상점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스테인리스 빨대, 대나무 칫솔, 손수건, 들고 다니는 수저 세트 등 다회용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개인적인 실천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비건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채식에도 다양한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서 차이점이나 구분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채식의 종류에 대해 다루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채식 정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먼저 비건. 비건이라는 단어는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완전한 채식주의로 모든 육식을 거부해요. 동물에게서 얻은 식품도 일절 거부하고 오직 식물성 식품만 먹는 유형이죠. 다음으론 플렉시테리언. 기본값은 채식으로 하지만 육식을 겸하는 준채식주의를 말해요. 때와 상황에 따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를 말하죠. 세 번째로는 폴로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과 같이 채식을 기본값으로 하되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섭취하지 않고 우유, 달걀, 생선, 닭고기까지만 먹는 채식주의를 말해요. 그 다음으로는 패스쿠 베지테리언이 있는데요. 이는 유제품, 가금류의 알, 어류, 생선까지 섭취하는 것을 말해요. 저도 현재 패스쿠 베지테리언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는 달걀, 우유, 꿀까지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까지만 먹는 채식주의를 말해요. 여섯 번째로는 오보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은 다른 것들을 섭취하지는 않지만 달걀을 섭취하는 채식 유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락토 베지테리언. 이는 우유, 유제품, 꿀만 먹는 채식주의를 말해요. 정말 다양한 채식 방법, 너무 다양해서 모두 외우기 쉽지 않겠지만 보편화된 채식주의뿐만 아니라 체질에 따라 채식을 지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다 먹지 않는데 생선만 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식물의 뿌리와 잎은 먹지 않고 과일, 열매나 곡식, 견과류만 허용하는 프루트테리언이나 덩어리로 된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비덩주의도 있어요. 한 번씩 훑으며 들으니 잘 정리되지 않죠? 보편적인 채식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라이브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본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과 채식 유형 도움이 되셨나요? 인간이 조금 더 편하자고 사용하게 된 일회용품들, 이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다시 안게 된 우리. 과연 우리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만든 상황이지만 이 또한 다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을 내거 삼아보셨으면 해요. 과도한 육식 섭취로 인한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동물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의 일종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비건 지향에 대해서도 다음 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승은 곽현주, 기술과 진행의 이승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